네, 이번 영상은 이 기업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긴 한데 버스를 운행하는 곳들은 웬만하면 사기업이죠. 공기업의 비중이 큰 철도와는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이긴 해도 버스로 시작했다가 뭐 기업 규모가 커지는 일들이라던가 뭐 아예 대기업에서 운수사를 인수하는 일도 있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대기업 그룹에서 운수사를 정리하는 일도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금호 아시아나가 대기업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 부산, 에어 서울 등을 한진에게 매각하면서 자산 총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리조트를 금호석유화학에게 매각하기도 했고 금호 타이어도 매각됐죠. 굉장히 이름이 나 있지만 금호고속이 바로 금호 아시아나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은 동부고속 계열사이자 코리아와이드 계열사인 송리산 고속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금호에 소속되어 있던 운수사였습니다. 최근 소식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2006년 대우건설 인수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대한통운도 인수하면서 엄청난 M&A를 성사하면서 세계 탑10 안에도 들었죠. 그런데 그룹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도로 다 뱉어냈습니다.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든 운수사든 웬만한 곳들이 크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그룹의 모태가 되는 금호고속이 한때 3억 번대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룹이 한번 크게 휘청거리고 장기적으로 개선도 안 되면서 결국 속리산 고속 포함해서 제2민항사 포지션이었던 항공사와 그 계열사까지 매각했고요. 결과적으로 M&A부터가 무리수인 거 아니었냐 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속사들 가운데서 금호고속만 대기업으로 분류됐는데, 이렇게 해서 고속사들은 모두 중견기업 이하로 분류됩니다. 또 대기업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동부고속입니다. 동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DB그룹이 되는 계열사 안에 보험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DB그룹에서 이미 매각했지만 동부건설도 있죠. 동부고속도 과거에만 해도 진짜 동부그룹에 속해 있던 대기업 운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와이드 계열사이고 규모가 예전보다 작아졌는데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동부그룹도 금융위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곳입니다. 1999년에 동부고속과 동부건설이 합병했고 2011년에 동부익스프레스 분사가 되고 나서 3년 만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는데, 당시 동부건설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이루어졌죠. 2010년대 당시 동부건설 경영 상태가 나빠서 회생 절차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을 정도고요. 그리고 동부익스프레스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대백화점과 매각 협상했다가 철회됐고 2016년에 동원그룹에 매각됐죠. 그러나 또 1년 뒤에 매각되어서 지금처럼 코리아와이드 계열사가 된 겁니다. 코리아와이드 자체는 중견기업에 분류되고 있고요. 금호고속이나 동부고속이나 결국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그룹이 흔들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금호고속은 모태그룹으로 돌아갔지만 동부고속은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라던가 철도와의 경쟁 문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그룹 경영이나 금융위기 문제였던 거죠. 고속사 하면 역사적으로 한진고속도 있었고 코롱고속도 있었는데 모두 2000년대 사라졌습니다. 한진고속은 동양고속에게 매각했는데 물류나 택배 사업에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다만 과거에 한진그룹 차원에서도 운수사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1990년에 자가용 급증과 도로 정체로 인해 철도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 악화까지 이어져서 고속버스 부문을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빨리 추진됐다면 1990년대에 동양고속과 같은 타우 운수사에서 인수 작업을 일찌감치 했을지도 모르죠. 코롱고속은 코롱그룹과 반기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었어요. 코오롱 TNS가 월드컵 휘장 사업에 썼다가 실패하고 부도 나면서 고속버스 운영도 앞날을 기대할 수 없었고 금호고속에게 2005년에 매각됐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 있죠. 천일역의 그룹 내지는 천일고속이 있습니다. 그 운수사가 어떻게 대기업으로 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봐야 하는데, 박남주 창업주가 1949년에 천일을 세우고
해운업 전문의 조양상선을 1961년에 설립했는데 항로망이 개척되면서 규모가 커졌고 1973년에 제일생명 인수하고 1985년에 진주햄까지 인수했습니다. 기타 회사들도 그 사이에 인수되면서 그룹 자체가 커졌는데 정작 조양상선이 그룹 규모가 커지고 나서는 선대 재편에 들어가는 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분식회계 이슈라던가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이는 어떤 사건에까지 휘말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IMF까지 겪으면서 그룹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알리안츠로 매각되고 조양상선은 파산 선고됐죠. 여기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항리무진도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공항버스 운수사인데 SK가 여기 지분 100%를 한때 소유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이 아니었는데 2022년에 SK 팀인 모빌리티가 이곳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난해부터 매각 추진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올해 들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주식 매각 계약을 시기상으로 빠르면 2월에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기업정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고는 있는데 스틱 쪽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게 확인되는 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앤 모빌리티는 공항리무진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만 40% 정도만 가지고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항버스 운수사들 가운데서 대기업인 경우가 칼리무진도 있었는데 한진이 2021년에 다른 데로 매각했죠. 지금의 K리무진입니다. 하나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원지구 운수사인데 강원역에 평창시티버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운수사들이 왜 나오냐? 이 운수사들이 속한 단체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강원여객과 평창시티버스는 동국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는데 이 재단이 바로 대기업 DB그룹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룹 조정 전에는 동부고속과 함께 완벽한 동부그룹 직속이었어요. 어디까지나 대기업 그룹에 있는 복지재단에 소속된 것 때문인지 기업 정보상으로도 대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대기업 그룹 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고로 현재 DB가 정리하지 않은 운수사가 바로 강원역의 평창시티버스 두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부고속이 정리됐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고속시외버스나 공항버스 운수사들이 거의 없어진 수준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래는 안 밝지만 현상 유지라도 되지 않으면 기업 규모가 또 축소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눈에 띄는 곳이라고나 할까요? 코리아 와이드를 살펴보면 동부고속과 송린산고속도 품었고 지역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 부분이라던가 위생용품, 의료 폐기물 처리 부분도 품으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보통 행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코리아 와이드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도 고속시외버스 쪽을 생각하면 철도와 경쟁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